서울시는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 채권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정치권의 예산안 및 부채한도 증액 협상 타결 기대감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64포인트, 0.4% 오른 15,301로 거래를 마쳤으며 S&P 500 지수도 0.4% 오른 1,71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0.6% 상승해 3,8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두고 정치권의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상원 지도부는 정부 셧다운을 끝내고 부채한도를 올리는 협상을 이번 주 안에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상원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민주당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 협상의 중요한 진전을 더 지켜보기 위해 일단 이날 오후 3시 예정됐던 회동을 연기했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국의 국가 부도 디폴트 사태를 우려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17일 이전에 채무한도 증액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대규모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 부합권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예산과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미 정치권의 협상 교착에 따른 경계감과 대화 재개에 따른 타결 기대감 사이에서 시장은 흥보장을 띄었습니다. 영국의 전 거래일 대비 0.3% 올랐고 프랑스도 0.07% 상승했지만 독일 증시만 0.01%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유로존의 8월 산업 생산이 전달의 부진을 씻고 반등했습니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8월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 증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1% 감소를 훌쩍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경제가 장기 침체를 종료하고 완만한 경기 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 내렸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오늘 12월에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80명의 고정금리 담당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37%가 연준이 이번 12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리라 내다봤습니다. 내년 1월이 유력하다고 답한 이는 31%를 차지했으며 10월이 유력하다고 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이번 주에는 타결될 거야 시장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해드린 바대로 뉴욕에서 다우와 S&P 500 기준 나흘째 상승하는 흐름이 또 나왔는데요. 물론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 거래 자체는 많지 않았고 채권 시장은 휴장이었고 또 변동성도 컸었지만 종가상은 일단 오르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상원에서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오바마 대통령이 했죠. 당장 민주당 측의 상원 원내대표 역시 이번 주 협상 타결을 낙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에 투신권의 매물이 다시 한번 2020선 정도에서 나오면서 발목이 잡혔던 우리 증시가 오늘 또 쉬어갈지 아니면 상승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초dom의 증시타파 신창환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리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포 여러분 청성초돔 신창환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키는 전략 좀 세워가자라고 하셨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 변함 없으시죠?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우리가 이제 주식 자체가 이제 일단 오늘 큰 일이 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MACD가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주가가 신고가 나는 이런 부분, 오실레이터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 상황 자체를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타결이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이 주가의 꼭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들이 양봉장대에 큰 양봉장대가 3일 났죠. 3일 났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우리나라 증시는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선물의 이제 볼륨저 밴드 상단 부분에서 이탈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담스럽다.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볼륨저 밴드의 확률이 98% 정도 되는데 볼륨저 밴드 이탈하게 되면 볼륨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 폭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만에 뭐 넓어지고 좁아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볼륨저 밴드의 이탈, 아침에 만약에 갭 상승한다면 종가는 어쨌든 간 볼륨저 상단까지는 한번 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약에 우리가 속된 말로 치고받고 하실 분도 있으면 고점에 한번 고점에 팔아가 저점에 사놓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예상외로 빠졌죠. 예상외로 피벗 중심선을 하방 이탈했는데요. 오늘은 뭐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2030까지 열려 있습니다. 2030까지 열려 있는데 2030 위에서 시작하더라도 2030이고 종가가 이제 2025 이렇게 열려 있는데 오늘 폭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좁다는 것은 장 자체 아침에 갭 상승이 그날 오늘의 장이 종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볼 때는 일단 200 선물로 기준해서 269 전후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종합주가 지수는 뭐 제가 볼 때 전고점 전후에서 한번 저항 부딪히는 그런 또 2030포인트에서 저항 부딪히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은 걸 고민합니다. 왜 장 자체가 이런 보통 우리가 주가가 13일 내로 상승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나중에 또 뛰었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가 자체가 21일 평을 한번 저는 깬다는 데는 의의를 확신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깬다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1일과 21일 평의 이익이 항시 이렇게 클 때는 주가 자체가 후행성이지만 꼭 주가 자체가 21을 한번 깨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61일 평이 오늘부터 굉장히 둔탁하거든요. 61일 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만만하지 않는 1870대인데 61일 평의 끝 마무리가 1900포인트 잘리는 자리. 1900포인트 같으면 앞으로 한 일주일 자리입니다. 일주일 자리에서 주가 자체는 저는 굉장히 둔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휘날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휘날레가 이렇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조금 적게 먹자 이 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코스피 종목 한 10종목을 한번 쳐보니까요. 지금 자체가 장 자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만만하지 않아요. 장이 최근의 상승 속도를 봐서는 굉장히 코스피 10종목이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번 주가의 선도주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조선주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들이 서서히 이제 윗조리 꼬리에서 별령이라든지 꼬리형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가가 상승할 때 제일 먼저 상승했던 종목이 제일 나중에 떨어집니다. 제일 일찍 상승했던 종목이 제일 나중에 떨어졌는데 조선주의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선도 제일 먼저 뜬 종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140만 원 이상에서는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장 자체는 저는 현금화 주력 그리고 현금화의 비중을 높이는 데서 저는 의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경의 딱금이 15조 3천입니다. 11자 15조 깨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 고경의 딱금이 떨어지면 주가가 항시 무섭게 이제 한번 위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외국인의 선물들이 외국인이 계속 요즘 한 1조 갖고 단타를 쳤는데 단타를 치지 않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확정되는 부분 이 말이 뭐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이상 만약 오늘 푸스로 갔다면 주식은 예상외로 이제 거의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선물 단타만 친다면은 아직까지 주식의 상토, 최종 상토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종 상토는 외국인의 기관들이 선물을 1조 이상 한 포지션으로 잡을 때까지는 계속까지 스탠드로 치고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선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선과 기준선의 역적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항시 주가에 이제 하락의 초기다 있는데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주가가 이틀 있으면 이제 역전 상태 나옵니다. 이틀 있으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역전 상태가 나거든요. 역전 상태 나고
주가가 이제 역전 상태 나오고 주가가 좋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역전 상태 나는 데드크로스하고 틀리게 역전 상태 나면 주가가 그때부터는 종가가 계속 약세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 구름 자체가 너무 두꺼운 구름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찾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방어 차원으로 가자 했는데 오늘까지 제가 21일째 거의 한 달, 거의 첫 주 정도 계속 이제 방어 위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중요하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방어 위주로 가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 자체가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그 265주 평균 가격에서 상방 이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70을 한번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반면에 만약에 이 주식이 265에서 10 빠진다면 보통 10 정도 채야 이제 저번같이 20 빠진 경우는 있거든요. 물론 뭐 상승 쪽으로 또 20을 볼 수 있습니다. 20을 볼 수 있다면 270보다 285인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방 쪽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주피봇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이제 2035에서 강력한 저항입니다. 물론 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해가지고 2075까지 갈 여력이 있습니다. 저번처럼 이제 지난달에 굉장히 그런 모양을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이달에 연속적으로 지금 3조, 이번 달까지 4달 연속의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 자체가 여러분 월봉의 중심선이 이제 1980 이하 내려가기 전까지는 장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 장이 위에 올라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했듯이 너무 좋은 날에 여름에 우리가 목표를 사듯이 지금 장소에는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점에 사가지고 1960이야 이제 매도했는데 어쨌든 행보 기간에 여러분 제가 매매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행보가 언뜻 보면 우리 이제 개인들이 계속 데미지를 많이 입는 손해 구간이거든요. 가장 손실을 많이 입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 스마트폰이라든지 건설주들의 이제 하반기 부분. 이번에 이제 건설주들도 굉장히 지수의 올림에 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만만한 종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량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글로벌 증시들이 언뜻 보면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같지만 지금 바닥에서 저점 받고 오는 그런 부분이고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앤숄더가 물론 헤드앤숄더가 사봉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만 사봉 나오더라도 주가가 신고가 상승 그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부분이 나오면 되지만 그러기에는 미국도 제가 볼 때는 아래 돌 빼가지고 윗돌 막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 확대인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 빚내가지고 돈 찍어가지고 무역 적자를 낸다. 그 말은 뭐냐면 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물타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강대국의 악질적인 그런 부분이지 그게 우리 곁에 큰 호재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달러 베이스나 달러 채권을 많이 했건 우리나라 중국이나 일본 이런 회사들은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가 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좋다고 우리 주식 오르는 거는 적반하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경했던 그리고 이 달러가 지금 찍어내도 미국이 이제 한 거는 달러 안전자산 자체가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지금 찍어내는데도 지금 달러가 1,100원 이하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래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달러 자체가 이제 찍어내다 못 찍어내면 달러가 어쨌든 공급이 많이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마취 효과고 환상 효과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가가 실적으로 동반대가 상승하는 것 외에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나중에는 효율적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장세를 굉장히 효율적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특히 여러분 보시면 2011년 주가 급락하는 이런 부분 이럴 때 제가 여러분한테 주가 남들이 다 여름 휴가를 주식 사놓고 가라 할 때 내가 그때 폭락한다. 그때 여러분 지금도 이제 동상상 유튜브의 최고의 이제 인기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61일평 자체가 이번 그 하락이 주가가 꼭지에 이제 이렇게 오래 있으면요. 나중에 61일평이 잘라지는 부분이 일대 있을 때 결론은 뭐냐면 20일 연속 61일평이 급락한다는 거거든요. 급락한다.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 잘릴 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61일평 딱 보시면 이 부분 잘릴 때 이제 주가가 상승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간 지금 이 부분이 61일평이 잘리는 부분, 종가 있으면 결론은 주가가 캔들 차트가 61일평 이 부분이 잘릴 때 캔들이 저 위에 있어야만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멀리 보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간란을 멀리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전업 시장원입니다. 네, 평고 구간에서 욕심을 줄이자 역시 여전히 비중을 좀 가볍게 가져가자라는 전략 주셨는데요. 굳이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단기 고점 매도 정도 전략은 펼쳐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혹은 향후 한 며칠간 좀 강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제 종목은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좋으면 지수가 좋아도 수익이 나고요. 지수가 안 좋을 때는 한 2, 3주에서 멀게는 한 한두 달 기다리면 거의 수익률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식은 차분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는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입니다. 2007년 네오이즈 게임즈에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된 업체로 크로스파이어, 피파 온라인 등을 퍼블리싱하는 온라인 게임 업체입니다. 크로스파이어는 중국 최고의 게임으로 성공했으며 피파 온라인2도 국내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2680%로 우량적인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신용잔고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현재 그 한 3개월 정도 바닥권에서 잘 그리며 21선, 61선 위에 올라있는 정배열 패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17,000원 근처에서 RA로 또는 종가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제가 18,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6,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오이즈 게임즈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전일 롯데케미칼 1차 목표가인 22만 원 도달했다라고요. 50% 정도 수익 실현이 된 상황인데 그 밖에 다른 종목도 좀 리뷰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전날 바이오 섹터가 참 강세를 보였었는데 10월 8일로 기억합니다. 추천해 주셨던 차바이오엔도 장중에 5% 가까이 급등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차바이오입니다. 차바이오는 의료장비 및 의료장비 서비스 회사입니다. 국내 배아줄기 세포 선두기업으로 한국 최초로 임상시험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도 증가 중이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도 99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어제 그 바이오 관련주인 메디포스트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요. 같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상승 시 분할 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즘 그 시장이 어려운데요. 혼자서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은 저희 사무실에 매매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네오이즈 게임즈 추천 그리고 차바이오엔 리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명성 멘토님과 함께했네요.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촉촉한 가을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 강원 산간 지방에는 첫눈이 오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내리는 가을비로 우리 시장에 악재가 있다면 말끔히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도큐멘트의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제가 이룬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시리스트 살펴보죠. 어제 제가 새로 담았죠. 가죽 장갑과 또 휴대폰 가죽 케이스가 보입니다. 수익을 이룬 소원 리스트는 빠져나가고요. 새로운 종목들 담아봤는데요. 이 도큐멘트님이 수익률을 올려주셔서 또 빨리 제가 소원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트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세미콘 20% 비중 담고 있고요. OCI 10%, 두산중공업 10%, 그리고 현금 비중이 60%입니다. 네, 테라세미콘 15,5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OCI 188,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20만원 목표가고요. 손절가 17만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45,400원에 어제 매수를 했는데요. 손절했습니다. 네, 최종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1.17% 수익률 보고 있고요. 총 손익 48만원가량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소원을 이루어줄 남자 모셔보죠. 이드코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새로 담은 종목 OCI와 두산중공업이 서로 다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전 비중을 40%에서 20%로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이런 정부의 발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또 테라세미콘까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AS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상당히 좀 익사이팅한 하루였죠. 종목들이 등락폭이 상당히 좀 심한 하루였는데 테라세미콘부터 좀 살펴보면 테라세미콘이 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죠. 그동안에 플렉서블 관련들의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들의 상황들을 이 시간에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관련들도 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4% 가까이 하락을 한 모습인데 이번 주가 이 테라세미콘의 중기적 방향성에 중요하게 상당히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 주봉 차트 이름인데 주봉 차트에서 5주봉선을 지지를 하면서 지난주까지 양봉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차트가 이쁜 모양으로 좀 만들어졌었는데 현재는 살짝 이탈한 모습. 하지만 주 초반이긴 하지만 14,750원이죠. 전주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그동안에 이 테라세미콘이 14,000원이라는 바닥을 확인하고 중기 이평선들을 서서히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세워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사직선 현재 21선의 지지를 받고 살짝이지만 아래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21선을 지지하면서 현재 적산병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단양봉이 좀 나와주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가격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OCI입니다.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수하고 급등이 한번 나와줬었죠. 한 5.7% 정도 매수하고 바로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 역시나 급등전 선취매는 상당히 좀 잘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동시에 포트 편입한 두산중공업하고 상당히 좀 상반된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에 대한 축소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몇몇 종목들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태양광이나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현진소재나 용연비엠이나 중소형주들부터 OCI까지 상당히 좀 탄력적인 흐름으로 매수 포인트를 정확히 좀 지원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OCI를 설명드릴 때 목표가 20만 원을 들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태양광 산업,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4분기 실적 모멘텀의 기대감이 현재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뜬금없이 재료가 좀 나와주었죠. 그러니까 시장을 대응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료들이 시장에서 갑자기 등장을 했을 때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는 작용을 하는 과정에 놓인 상황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현재가 그런 상황입니다.
태양광 업황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사효과의 시너지로 주가가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모멘텀으로 주가를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OCI를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올해 1월 14일에 19만 5천 원대의 쌍봉을 돌파하냐 못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돌파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19만 5천 원이 쌍봉 구간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를 해준다면 매물이 사실상 20만 원대까지는 공백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재차 갭 상승을 해서 19만 5천 원을 돌파를 한다면 20만 원대까지도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하는지 혹은 여기서 살짝 눌러주고 재차 상승이 나올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눌러준다면 현재 비중이 한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더 큰 수익 노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종목이죠. 두산중공업.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좀 황당했죠. 이 두 종목 OCI하고 같이 편입을 했는데 같이 편입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종목은 원전 축소에 대한 반사 효과로 상승하는 모습, 또 한 종목은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격 조정이 들어간 상황인데 사실 이 원전 축소가 주말에 뉴스가 하나 나와줬는데 어이없게도 체크를 못했습니다. 늑두고 그냥 당한 꼴이 되는데 이런 실수를 해서 사실 좀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수출 놓고 있어 나옵니다. 동시효과가 사실 좀 이상해서 개파를 하면 공략을 안 하는 게 원칙이고 정상이었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초가 매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동 매수, 자동 손절이 됐는데 일단 손절가는 이미 마이너스 5% 정도 손절로 터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AS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두산중공업이 개파락 마이너스 1.5% 출발한 이후에 중기평선이죠. 121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투매 가까운 급락이 나와주었었죠. 한 8.3% 급락이 나와주는데 조금은 위안이 될까요? 아래 꼬리를 살짝 들어 올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들어 올린 모습이 나와줬는데 제가 두산중공업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두산중공업이 지난주였죠. 이탈리아의 알살도 에네르기안의 인수 실패로 인해서 급락을 했던 것이 주가의 하락 원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난 10월 4일에 3%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날 주가가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하락폭을 거의 다 막아내를 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꼬리를 달고 그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5% 가까운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 바로 두산중공업의 4분기 실적 그리고 계열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4분기의 실적과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쪽의 수주 모멘텀이 형성이 되려면 바로 여기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꺾이게 된다면 41,000원 정도에까지도 추가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의 아래꼬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시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체크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좀 주말에 나온 상황을 뉴스 나온 상황을 체크를 못해서 일단 급락을 한번 맞았는데 이런 초보적인 실수는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포트 자체가 테라세미콘도 그렇고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구간에 좀 현재 들어왔습니다. 좀 포트 구성이 약간은 변동이 크게 한번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보여지는 만큼 신규 종목 공략은 한 템포 조금 늦추도록 하겠고요. 단타가 됐든 중기가 됐든 한 5%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찾아서 매수해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두코멘토님 주말에 좀 바쁘셨나봐요. 정부 이슈 체크를 못하셨네요. 두산중공업 아쉽게 손실을 봤지만 OCI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A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어제 손절 처리가 됐고 빠졌고요. 오늘 신규 종목 없이 현재 두 종목인 테라세미콘과 OCI만 남았습니다. 테라세미콘 20%, OCI 10%, 현금 비중이 70%로 늘었습니다. 테라세미콘 매수가 15,550원에 들어가는데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7,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OCI 188,500원에 들어가는데 목표가 20만원, 손절가 17만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7% 보고 있고요. 총 손익 48만원가량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테라세미콘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죠. 제 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째깍째깍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소리 여러분도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디폴트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누구도 책임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아 하겠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양당 입장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문에 시장은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다우와 S&P 500 기준으로